롯데 리뷰 오늘 오랜만에 또 찾아왔고요. 롯데와 두산의 시즌 8차전 경기 중계방송 마치고 저희는 이 중계석이 저희 중계석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 옆인데 지금 옆 중계석으로 이동을 해서 곧바로 리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정우영이고요. 네, 오늘 경기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의 요인 어떤 점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승리의 요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롯데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했거든요. 예. 지난번에 데이비슨, 박세웅 이런 선수들이 선발 투수들이 나가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펜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예, 그래도 부상 선수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내일 뭐 간바 선수가 나오니까 좀 두산 타자들의 낯설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경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이민석과 최승용 선수인데 연패 중에 있죠. 3연패. 예.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롯데가 오늘 경기를 잡음으로써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가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주다라고 봤는데, 오늘 경기를 잡음으로써 한숨 돌릴 수가 있었고, 조금 더 그 데이비슨 선수나 박세웅 선수가 부담을, 본인들이 좀 실패를 했던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는 경기가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석 선수가 큰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민석 선수가 물론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경기를 만들어 가느냐, 그건 이제 코치들 또 본인이 스스로 얼만큼 그걸 잘 정립해서 갈 수 있냐는 그런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순철 위원께서 오늘 이민석 선수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오늘 이민석 선수 미남이라고 또 굉장히 또 감탄을 하시고, 모자 벗은 거 미남이라고. 네. 모자 써도 미남 아닌가요? 모자 쓰면 잘 안 보이죠. 그래요? 네. 잘생겼죠. 정우영 캐스터 모자 써버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모자 벗으니까 미남입니다. 저는 미남이랑 좀 거리가 멀어서. 아, 그래요? 저는 예. 눈도 부리부리하고. 저는 그 방송에서는 항상 겸손한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거지 본인이 미남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승리의 의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주셨고, 네네. 오늘 경기 승리의 요인에서는 일단 뭐 이민석 선수 잘 던진 것도 있지만 수비가 참 많이 도와줬죠. 그럼요. 그건 그 수비를 오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결국은 그 고승민 선수의 그 수비, 전준우 선수의 수비, 이 수비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 수비는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선두 타자가 빠졌다고 한다면 동점의 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또 케이브 선수하고 전준우 선수가 슬라이딩을 벤트레이크를 했는데 그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먼저 슬라이딩을 했으니까. 네. 맞춰서 슬라이딩 하는 건 잡을 수 있는데 먼저 슬라이딩을 하고 이걸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슬라이딩을 먼저 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데 그 벤트레이크로 슬라이딩은 어려운데, 그 두 개의 타구가 결정적으로 그 롯데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주 요인이 됐다. 물론 공격이야 눈에 다 나타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두 개의 수비가, 그 탄탄한 수비가 결국은 상대를 좀 허망하게 만들고 본인들은 그 점수를 지켜가면서 이기에 빠질 것을 팀을 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두산도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4회에 한 점 차까지 잘 따라붙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기회가 없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한 번은 아예 기회를 고승민에서 첫 번째 차단을 해버렸고, 케이브 선수 것은 전준우 선수가 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냈기 때문에 그건 정말 큰 수비를 해낸 거죠. 일단 말씀해주신 수비가 5회 말 선두 타자였던 김동준 선수의 타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고승민 선수의 좋은 수비, 그 수비 하나가 정말 결정적인 수비가 됐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비가 탄탄한 팀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야구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안타를 많이 치고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그래서 무너지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비가 탄탄하면 우리 스스로는 안 무너지니까요. 상대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롯데의 모습이, 롯데가 수비가 좀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주전 선수도 빠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업 선수들이 나가서 참 좋은 수비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또 고승민 선수는 원래 주 포지션도 아니잖아요, 1루가. 근데 네. 어제는 좀 어려운 타구를 뒤로 빠뜨렸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결정적인 수비를 해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고승민 선수가 수비만 오늘 잘한 게 아니라 공격에서도 안타 3개를 몰아서 쳤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3할 타율 넘게 또 올라가게 됐고, 오늘 경기 이 2, 3, 4번 최근에 계속 고정돼서 나오던 2, 3, 4번 고승민, 레이에스, 전준우 선수의
파괴력이 또 공격에 상당히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 선수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타순에서 득점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롯데가 계속 어려운 지금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이 더워지니까 결국은 선발 투수들이 간바 선수 합류했으니까요.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긴 이닝을 소화해 내줘야만이 롯데가 조금 더 불펜 운영도 좀 수월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도 최준영 선수 볼을 보니까 그 정도 투구를 한다고 하면 불펜에 큰 힘이 되면서 정철훈 선수와 쌍도마차를 이어서 조금 더 그 확실한 카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이야기 잠깐 또 좀 해보겠습니다. 두산이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5경기째였는데 네. 연승은 이제 살짝 좀 끊어지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 경기에 투입이 될지 경기에 참여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산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지금 다 신인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어떤 팀이고 주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 다 선두권에 있는 팀들은 다 주전이 딱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두산이 시즌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예상했던 주전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지금 교체, 특히 내야수들은 다 교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커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기를 향상시키고 승리를 가져가고 그래서 이 긴 시간을 과연 두산이 얼마나 잘 견뎌내고 빨리 선수들이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두산 팬분들은 지금 과거에 막 프랜차이즈 7번 연속 올라가고 우승을 많이 하고 이런 팀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두산이 지금 그런 실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커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신인과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두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존 선수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신인들은 빨리 선배들을 보고 또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가져가는데 온 집중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2000년대생들의 활약이 좀 얼마나 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산은 리빌딩과 성적을 좀 동시에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예,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예. 지금 이 신인 선수들이 이제 뭐 다 부상선수 빠져나가 있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 신인 선수들이 계속 이게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예. 근데 임종석 선수라든지 부상 선수 내야수들이 돌아오면 또다시 이게 포지션이 바뀌겠지만 그러나 이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야구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더라도 이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거참들이 전부 다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참들이 이렇게 부상으로 다 빠져버리고 지금 강성우 선수나 양석환 다 내려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조화를 이 조성환 감독 대행이 얼마나 잘 꽤 맞춰 가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어떤 그 기량들이 빨리 올라오느냐 아니냐 그게 바뀔 것 같아요. 예. 오늘 선발 맞대결을 펼쳤던 최승용 선수와 이민석 선수였는데 사실 최승용 선수가 뭐 던지다가 맞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잘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방송 첫 번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척에서 최승용 선수를 보고 예. 오늘 다시 일주일 만에 보게 된 건데 볼 구위 자체가 고척에서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원 캐스터가 3회부터 볼 구위가 좀 올라왔다고 145위까지 끌어올렸으니까요. 그래서 나아졌는데 그때는 이미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여서 예.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투수들이 또 야수들이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승용 선수가 좀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그 경기를 어떻게든지 잘 꾸려갈 수 있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어제 경기 원태인 선수 같은 그런 능력이 그렇죠. 좀 예, 필요할 예, 수 예.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승용 선수가 비자책도 하나 있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아쉬움이 뭐 본인으로도 클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이 이민석 선수의 투구인데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는 이순철 위원께서 그 의미를 좀 풀어주셨어요. 69개 투구수 5회 끄는 의미 네. 그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민석 선수에게는 감독이 아마 좀 더 좋을 때 내려보내서 다음 경기에 자신감을 더 가져라라는 의미로 바꿨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더 궁극적인 목적은 김태형 감독은 점수가 2점뿐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확실한 카드를 투입을 해서 이 경기를 연패에 빠져 있으니까 매조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민석 선수가 지금 좋아졌다고 해도 아무래도 투구 내용이 또 볼넷을 내버리고 하면 스스로 또 이기를 자처하니까 제구력이 좀 더 좋은 최준용 선수를 빨리 투입을 해서 경기를 리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유지해 가겠다라는 것이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시점이 6회니까 네, 한 점 더 달아나고 또 대량 득점 이닝이 됐던 7회가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이민석 선수의 승리가 아예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그렇죠.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독들이 얘기가 되면 한타다 이기가 되면 이렇게 이기 상황에서 올리면 투수들이 같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근데 네. 아예 그냥 그런 싹을 다 잘라버리고 최준용 선수를 처음부터 70개도 안 된 투수를 선발투수를 내려버리고 조금 더 확실한 카드를 밀어 넣었던 것이 그 어떤 이 김태형 감독의 선택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최준용 선수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좋은 그 정철원 선수와 셋업 쌍두마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볼 스피드가 한참 최준용 선수가 좋았을 때 그런 모습, 그런 스피드를 좀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변화구가 조금씩 그 타자가 타이밍 맞추지 못하도록 꺾이면 불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원래 전성기 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151km까지 나왔던 최준용 선수였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리인데 이거 협찬 아닙니다, 여러분. 협찬. 협찬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마실 거 협찬은 진짜 땡큐지. 예. 여러분 좀 롯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네. 두산에 오늘 홍건희 선수가 돌아왔는데 홍건희 네. 선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오래간만에 와서 좀 긴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몸이 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전자를 보겠어요. 몸이 네. 덜 만들어졌고 첫 등판에서 좀 긴장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보면 볼 구위가 그렇게 놓고 왔을 때는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오늘 같은 투구의 힘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회에 점수차가 좀 벌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롯데가 좀 승리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네. 그런 오늘 경기. 사실 오늘 롯데가 뭐 수비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장두성 선수 번트 실패하고 오히려 전화위 분수 더 네. 우전하다 치면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더 도망갈 수 있는 점수가 돼버렸잖아요. 노아웃 1-3루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PD를 통해서 이제 댓글창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질문 이준철 위원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PD가 굼뜨군요. 일단 내일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일 경기 예상을 좀 부탁을 그렇죠. 드렸습니다. 간보아 선수를 두산 타자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결국은 낯설음이 있기 때문에 간보아 선수가 직전 경기처럼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한 6대5 정도, 6대4 정도 롯데가 조금 더 우위에서 출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상은 간보아 곽빈인데요. 예, 지금 떠 있네요. 예, 간보아 곽빈 선수가 네네. 내일 이제 맞붙게. 그러니까 이제 곽빈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3이닝을 투구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이닝을 갈 것인데 곽빈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팽팽한 경기가 될 거고 지난번처럼 또 짧은 이닝을 던지고 내려가 버린다고 한다면 균형추가 좀 흐트러지겠죠. 예. 그리고 간보아 선수가 첫 경기에 그 인사 이거 하다가 그거 하지 않던데요, 이제. 그게 네. 롯데 선수들이 경기 전에 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일 네. 경기 이제 놓고 좀 이야기할 때 그게 굉장히 그
큰 예방 주사가 된 것 같다. 네네네, 그랬겠죠. 예. 네. 그러니까 KBO 리그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동행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약점을 보니까 막 다 뛰어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멕시칸 리그라든지 뭐 다른 저기 마이너 리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린 투구법을 갖고 했는데 뭐 키움전에서 던지는 거 보니까 슬라이드 스텝도 하고 뭐 충분히 본인이 알고 숙지하고 투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염려됐던 것은 그 슬라이드 스텝을 했을 때 흐트러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도 그 투구포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곽빈 선수도 내일은 이제 3이닝 이상 투구수를 좀 늘려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SBS 스포츠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양 팀이 4승 4패로 맞서게 되는 9차전이에요. 재밌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현수 선수 연투에 대해서 네.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정현수 선수 연투에 대한 의견 질문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40경기째 등판을 했고 KBO 리그에서 최초로 올 시즌 40경기 이제 이상을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볼 때는 정윤 선수가 연투를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도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원포인트로 올라와야 되는데 또 상대가 타순에 따라서 좌타자가 있으면 원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한 이닝 정도만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정현 선수의 그 많은 경기 투입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간격을 두는 것이 정현 선수가 조금 더 길게 가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 모르고 감독이 막 투입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보니까 뭐 하루 건너뛰고 그다음에 또 연투하고 하루 건너 이렇게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힘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피로도는 먼지 쌓이듯이 쌓이는 것이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이니까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구를 하다 보면 자꾸 볼에 힘도 떨어지고 변하고 각도도 밋밋해지고 막 그러는 것이니까 조절 좀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참 정현 선수가 딱 그 나와서 어떻게 얼마나 던진다라는 게 참 그 정해져 있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항상 네, 네. 보면은 뭐 3개 던지고 내려갈 때 있고 네. 뭐 어제가 그랬고 그렇죠. 예, 오늘처럼 이제 20개 넘게 그렇게 네. 던지고 내려갈 때 있는데 과연 이제 내일 나올까 이건 참 궁금하긴 합니다. 내일은 안 나오죠. 어렵지 않을까요? 네. 예. 네. 그것도 좌투수가 있잖아요. 김진욱 선수도 있고 그렇죠. 송재영 선수가 송재영 선수도 또 있기 때문에 내일은 될 수 있으면 투입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3연투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제 투구수가 3개보다 적다고 해도 예. 예.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아마도 무리 안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뭐 경기장에 나와서 김태형 감독 물어야 네, 되잖아요. 내일은 또 이제 이순철 형께서 오늘 선수들에게 좀 질문할 거리들을 많이 또 쌓아두셨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이제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 내일 질문하고 또 내일 직접 내려가서 정현수 선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김태형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내일 전민재 선수 출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전민재 선수가 지금 그 후유증이었다고 지금 일단 저희는 그 부상 리포팅을 받았는데 자고 일어나 봐야 할 것 네. 같은데.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모를 것 같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이게 그 전민재 선수 상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기 투입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예. 전민재 선수도 좀 크게 그렇게 좀 큰 부상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유강남 선수의 경기 중 교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볼 배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감독들이 포수를 교체를 할 때는 자꾸 이렇게 볼 배합에 있어서 상대 타자들에게 잡히고 있다. 볼 배합이 또 마음에 안 든다. 상대 우리 투수의 장점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아마도 오늘 김태형 감독은 전체적으로 이민석 선수의 볼 그 구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 장점은 빠른 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변하고 던지다가 볼넷을 내주고 하니까 아마도 거기에 대한 질책이 좀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이 4회에 김민석 선수에게 볼넷을 내고 나서였죠. 예. 그때 이제 김민석 선수에게 좀
그 변하고 차라리 위주로. 그러니까 맞아야지 왜 거기서 볼넷을 내주느냐 뭐 이런 질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유강남 선수의 뭐 볼 배합의 어떤 미스라기보다는 이민석 선수가 스트라이크 쪽에서 살짝 빗나가게 투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스트라이크 하나 집어넣지 못하고 볼넷을 내줬거든요. 근데 아마 더가웃 안에서 봤었던 것은 그 하나만 놓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그 전서부터 쭉 이렇게 그 이민석 선수가 계속 안타를 맞아가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볼 배합의 미스를 김태형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볼넷 하나로 바꾸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물어봐 줄까요? 그것도 물어보셔야죠. 예. 총체적으로 다 물어보고 내일 끝나고 나서의 또 오프더 리뷰도 내일 또 해요? 내일 안 합니까? 내일 합니다. 내일도 PD가 하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많이 좀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프 더 리뷰 롯데와 두산의 시즌 8차전 경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또 필요한 거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프 더 리뷰를 하면서 마실 음료수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희 PD들에게 많은 기업체 컨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